서울 낙성대 지구대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들어와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택시로 다가가 뒷문을 열자 한 남성이 내리고 경찰이 가방을 압수합니다. 화성서부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긴급수배를 내린 거죠. 그 뒷좌석에 타신 분이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 확인해보고 검거해달라. 그래서 이제 3시간 전 이 50대 남성은 서울 용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사람을 만나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 10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나셨어요? 1시간이나 지난 뒤 다시 돌아온 남성. 사실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화성에서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4,450만 원을 건네받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30분 뒤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50대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기억하고 있던 택시 차량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파주 연락처를 긴급하게 파악을 했어요. 차주하고 통화하면서 가까운 파주소에 정차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택시 기사는 경찰과 통화를 한 뒤에도 태연하게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온 택시 기사는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 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뭐요?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 서울역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낙성돼 있고 그 지구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경찰과 택시 기사의 합동 작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서류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안성시청 부근의 한 도로. 한 여성이 택시를 타더니 원곡 119 안전센터로 가달라고 말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를 대기시킨 뒤 검정색 승용차로 다가가는 여성. 운전자와 얘기를 나누더니 쇼핑백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다시 택시에 올라탄 여성은 쇼핑백 안을 유심히 살피다 현금 몇 장을 꺼냅니다. 얼마 뒤 택시가 휴게소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몰려와 여성을 에워쌉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챙겨오던 수거책. 신고한 사람은 이 여성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이 여성을 택시에 태운 뒤 목적지로 가는 이유를 물은 택시기사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게 미심쩍었던 택시기사는 여성이 목적지에서 잠시 내린 사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시 탑승한 여성이 행선지를 기존의 평택에서 하남시로 바꾸자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게 된 택시기사.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동생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연극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면서 그분이 차량 색깔하고 번호를 물어보시는데 아버님 차 살려면은 하얀색이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2차 신고를 마친 택시기사는 경찰관들이 여성을 검거할 수 있도록 안성 휴게소로 경찰을 유도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갖고 와도 돼요? 네, 괜찮아요. 진짜요? 검거된 여성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은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60대 여성으로부터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30대 여성이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뒤 3천만 원을 챙겨 달아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입니다. 젊은 여성을 태운 50대 택시 기사는 직접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한다는 등의 말에 전화금융사기 수금 책임을 눈치챘습니다.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여성에게 말을 걸어 경찰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가 53살이에요? 네. 53살이래 3천만 원을 줬단 말이야. 누구세요? 택시 타고 오래요. 오차까지. 경찰도 즉석에서 택시 기사와 검거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면은 오창 어디쯤으로 하는지 위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갈 것 같은데. 아까 주소 찍은 데가 오창 중앙로 건지 맞죠? 일단 좀 시간 좀 끌어보실래요? 저희 직원한테 맞죠? 빨리 가라 그럴게요.
택시 기사는 도착 이후에도 여성을 뒤쫓았고 여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보내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미 송금된 100만 원을 뺀 2,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3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수여하고 붙잡힌 수거책의 휴대폰 문자 대화 내역을 분석해 다른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그날 그 손님은 택시에 탈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탈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왜냐면 택시에서 내려갔다 택시를 탄다는 거는 좀 뭔가 사연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손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신종 수법으로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택시를 타기 전 다른 택시를 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챙겼습니다. 추적하던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자 달아났습니다. 도로 건너가지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택시기사가 재치를 발휘하는 거죠. 타고 가는 택시 넘버를 유심히 반하는 거죠. 반하는 넘버를 다시 경찰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이 택시기사의 재치 덕에 갈아탄 택시를 알아낸 경찰. 그러나 손님의 정체를 전혀 몰랐던 두 번째 택시기사는 가달라는 대로 대구의 한 은행 앞에 내려줬는데요. 그때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있을 테니까 파출소에 되도록하를 보내라. 상대 피해자가 눈치 못 채게 위치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범죄 용의자에게 얼굴이 노출이 된 상황에서 보복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나를 더 어떻게 또 뭐 할 수가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범을 아는 이상은 내가 갈 수가 없죠.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2,500여만 원 대부분을 회수했고 공범들은 수사 중입니다. 두 택시기사의 용기와 기지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